안녕하세요. 타로 코코아입니다. 저는 주역, 타로, 유효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입니다. 1번 점사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관계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 혼자만 감정을 쓰는 것 같은 불균형을 느끼신 분들이 뽑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이유로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뽑은 1번 분들에게 오늘 점사가 도움이 될 것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에서 이 관계가 계속 가도 될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을 맴돌고 있을 때 지금이 방향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자면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보다는 실용적인 유지 상태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연애 초반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미래 얘기도 하고 조금 알콩달콩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현재는 오늘 뭐 먹었어? 와 같은 좀 가벼운 톡, 좀 의무적인 얘기 이런 것들만 오가고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는데요. 서로 너무 바빠서 좀 무거운 얘기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라면서 계속 미루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표면적인 갈등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의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조금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같이 있기엔 편하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지금 이 관계는 흐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적인 연결은 점점 옅어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좀 상대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돈과 계획이 중심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바빠서,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는 말로 좀 감정 표현을 미루거나 그리고 애정 표현 같은 것을 잘 해주지 않을 것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외로움을 말하고 여러분이 조금 섭섭한 것을 말하더라도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뭐 완전 초반도 아니고 우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애정 표현을 하고 교감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런 필요가 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좀 혼자서만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렇지만 대화는 공허하고 내 얘기는 자꾸 가볍게 흘려듣는 상황. 여러분은 느끼기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이 자꾸 반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그 상대방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이 말은 신뢰가 있는 관계다. 우리는 굳이 애정 표현을 자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묶여 있고 우리는 이미 괜찮은 사이다 라는 뜻인데요. 다만 이것의 문제는 신뢰가 있으니까 굳이 애정 표현이나 신뢰가 있으니까 굳이 뭔가 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기념일을 깜빡한다던가 전화 한 통 없이 퇴근 후 연락이 없을 때 여러분은 당연히 속상하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건데 내가 다른 여자랑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왜 그걸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여? 나한테 이렇게 속상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미안해,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표현 방식이 여러분과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힐 생각이 없어요. 크지 않아요.
이건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사랑의 방식이 좀 충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분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이제 주역 카드에서 뇌화풍, 여러분은 이 관계의 초반에 설렘 그리고 감정이 넘쳤던 시기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상대가 먼저 그래도 연락을 많이 해주고 눈빛이 따뜻했던 그 순간들, 그래도 그 상대가 여러분에게 잘해줬던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일이 많아서 이 상대가 잠깐 이러는 게 아닐까? 조금만 내가 참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서운함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추억과 기대에 기대고 있는 무의식인데요. 지금 관계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감정적 환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계속해서 끝내지 않고 계속 간다면 어떤 흐름으로 이 관계가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끝내지 않고 간다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다시 열심히 연락하거나 결혼 이야기 같은 그런 표면적인 진전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화를 심하게 낸다거나 한다면,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내가 좀 더 애정 표현 같은 거 노력할게, 내가 연락 열심히 할게 라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표면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변화가 그 사람에게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의무, 상황, 타협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점쯤에서는 내가 한번 져주고 들어가야지. 그래, 어차피 이만큼 만났으면 이만한 애도 없으니까. 이 시점쯤에는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느낌적으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너무 널 좋아하니까, 내가 너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진심 어린 무언가들의 행동이 진심 어리게 반성해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에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허하고 여러분은 이게 진짜 내가 원한 것일까? 라는 느낌을 받고 결국에는 그 질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헤어짐을 선택한다면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지게 된다면 이별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감정적으로는 오히려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별 후에는 처음에 너무 무기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감정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관계에서 느낄 수 없이 지금의 상대가 진심으로 바뀌어 돌아오는 재회의 흐름도 보여요. 결국에 이 말은 완전히 새로운 인연이 시작이 되거나 혹은 상대가 진심으로 바뀌어 돌아오는 재회의 흐름, 즉 서로 교감이 되는 관계를 만나게 된다는 뜻인데요. 공통점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건강한 감정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궁금한데요.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역점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이 관계는 사실 겉보기엔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참 소개하기도 무난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에게 너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자기 감정을 자꾸 억누르면서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 정도의
문제는 어쩌면 괜찮은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날이거나 상대와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고 상대와 감정 교류가 제대로 안 되는 날이어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다 말고,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의 중심을 잃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삶 전체의 리듬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조언과 결정 흐름을 들여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지킬 자유를 잃고 있어요. 상대에게 맞추는 습관, 다 이해해주는 연인 역할에 갇혀서 감정 표현조차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연애 안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속상함을 표현해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해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감정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 다 하고도 사랑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말 다 하고도 이해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있음에도 여러분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결정의 흐름은, 관계는 혼자서 지탱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 애쓰고 상대는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한다면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감정 노동에 가까워요. 지금 관계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조율해가며 같이 무언가를 만드는 관계인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대화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이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얘기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지금 이 관계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정서적 고립감이 커지고 있는 관계, 그리고 당신이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는 이성적으로 받아쳐서 더 외로움이 커져가는 관계, 계속 이어가면 타협은 가능하지만 감정은 점점 식을 수 있는 관계, 오히려 헤어짐은 감정 회복과 더 건강한 관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지고 있어요. 관계를 유지할지 멈출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관계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점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릴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점사를 보는데,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복채가 됩니다. 우리는 다음번 점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지금까지 타로코코아였습니다. 점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코코아입니다. 저는 주역, 타로, 육효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입니다. 지금 관계가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맞추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면 이번을 뽑은 여러분에게 이번 전사가 분명한 힌트를 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관계를 좀 지켜본다면 이 관계는 겉보기에는 멈춰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적으로 속을 좀 들여다보자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한 사람은 어떻게든 나아가자는 의지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내적인 정체와 회의감 속에 멈춰 있어요. 가령 한쪽이 좀 진지한 미래 이야기를 꺼낸다 하면은 다른 한쪽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하고 피한다든지요. 그리고 둘 다 마음속에선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선택지들이 머릿속에 좀 복잡하게 떠다니고 있어요. 겉으로는 관계가 달리고 있지만 감정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고민하게 된 이유를 보자면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희망과 균형을 기대했어요.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주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일방적인 배려와 에너지 소모로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맞춰주고 감정적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는 쪽은 늘 여러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이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정말 서로를 성장시키는 건지 아니면 한쪽이 계속 밀고 나가야만 유지되는 관계인지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상대방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도 지금 균형을 찾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거나 반대로 밀어내고 싶지도 않은 마음.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균형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와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 표현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애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서로 다른 감정 온도차를 만든 원인이에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을 주역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주역에서는 지천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힘들지만 본질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 문제를 스스로 감싸 안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만 넘기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낙관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불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떠날 수 없고 오히려 이건 내가 좀 더 참으면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버텨온 거예요. 자, 이제 카드 교체 후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간다면 어떤 흐름일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기도에 힘이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 하지만 불안정한 운의 흐름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애쓰고 돌보고 맞추고 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나 정서적 충돌이 반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날에 말없이 사라진다던가 예측 불가능한 리듬이 관계의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보상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별은 처음에 당연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또한 혹시 이 사람이 진심이었는데 내가 못 참고 끝낸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흐름이 생깁니다. 정서적 안정과 자기 돌봄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었구나 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역으로 보자면 이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서 큰 감정의 파동을 일으켜요. 어떤 날은 너무 행복하고 어떤 날은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시기예요. 연애가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감정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관계로 인해서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기분에 따라 일상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지 기반이 되지 못하고 감정의 불안정성을 자주 자극하고 있는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은 사실 이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상상과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 오라클 카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적은 여러분이 바라는 형태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만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행동할 때 그에 맞는 변화가 따라온다는 메시지예요. 지금은 상대방에게 변화만을 요구하기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이 실제로 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사실 지금 여러분은 결정을 내릴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선택의 방향이 거의 정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미, 아니면 여러분만 깨닫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 카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마음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택,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내면의 힘을 이미 갖고 있어요.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사랑은 함께 나눠야 감정이고 한 사람이 계속 맞춰줘야 유지되는 건 감정 노동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고민을 했고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 점사가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점사를 보는데,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복제가 됩니다. 우리는 다음번 다른 점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지금까지 타로코코아였습니다. 점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역, 타로, 유교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 타로코코아입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은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감정이 점점 눌리고 있는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뽑으셨을 거예요. 오늘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이 점사는 지금 이 관계가 정말 내 마음과 같이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 관계는 겉보기에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연락은 끊기지 않고 약속이나 계획도 잡히긴 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감정보다는 패턴과 역할로 유지되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약속은 잘 잡는데 대화는 얕고, 뭔가 감정적인 주제를 꺼내려고 하면 상대가 딱딱하게 굳거나 피할 수 있어요.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 규칙이 많을 때 주로 나옵니다. 상대는 당신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따뜻함보다 통제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편안하고 애정을 느끼기보다는 조금 불편할 때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고민하게 된 이유를 좀 더 잘 들여다보자면 여러분은 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차분하게 기다리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마음을 더 열어줄 거라는 희망.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졌고 당신 안에서는 점점 불안과 급한 감정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 조급함이 갑작스러운 연락 시도나 감정 폭발로 이어졌다가 상대방에서 다시 미안해 라고 되돌아오는 패턴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간절한데 표현은 조심스러워진 상태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마음은 지금 감정적으로 자신을 정리 중이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진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지금 그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야. 나 요즘 좀 복잡해. 라는 말로 회피했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묻는 건 벽에다가 말하는 기분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은 표현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내는 쪽이 항상 더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혹은 잃는 게 두려워서 거리를 두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성향 자체가 너무 많이 드러내면 자신이 약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될까봐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사랑에서 많이 드러내는 것은 너무 많이 내주고 양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버린 사람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굳어져 버린 사람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정말 끝나버리면 더 크게 흔들리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 사람이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을 쉽게 바뀌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불편함과 여러분이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왜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잘 들여다보자면 수화기제, 이 관계가 지금은 불안정해 보여도 여러분 안에는 결국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게 한 번 이루어진 후 다시 흐트러진 시점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한때는 그래도 굉장히 잘 통했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상대가 그래도 예전에 보여줬던 찰나의 다정함, 감정적인 연결감을 계속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현실보다 기억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된다면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감정적으로 갇혀있는 느낌이 더 커질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은 계속 참아야 하고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지금 말하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 거야 하는 생각에 참고 혼자서 정리하고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해야 할 수 있어요. 관계는 유지되겠지만 점점 감정의 깊이가 줄어들 거예요. 당신이 돌보고 다독이고 버텨야만 하는 구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생겨도 여러분은 속으로 알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러니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감정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쇼윈도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 건강한 관계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헤어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복채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별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네? 싶을 만큼 담담하게 시간도 흐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정서적으로 큰 정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사제와 컵 9의 조합은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감정적 자립을 되찾게 되는 흐름이에요.
오히려 이별 후에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눈치 보고 참았지?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었네? 라는 자각의 순간이 올 가능성이 커요. 이 관계가 당신의 삶 전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지천태, 희망과 무게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어떤 날은 그래 나에게 이 사람이 있어 라는 안정감을 주지만 또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해요. 이건 정서적으로 내 삶의 중심이 상대에게 과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건 결국 당신의 자율성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흐름이에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눌러왔던 감정, 스스로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 속이며 눌러왔던 것들, 그런 감정을 제대로 꺼내고 정리하지 않으면 누굴 만나든 같은 불안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건 당신이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시기예요. 결국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이매진 카드가 떴어요. 자, 결국 지금의 시기는 눈앞의 현실만 보기보다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시기예요. 나는 어떤 감정을 받고 싶고 어떤 방식의 관계를 원하는가? 지금 관계가 그 그림과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당신이 그릴 수 있는 건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상상이 끝나야 현실이 시작돼요. 지금은 마음을 정리하고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 그림을 그릴 타이밍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관계는 겉으로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긴장과 통제가 섞인 관계예요. 당신은 희망을 품고 인내해왔지만 감정 표현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가면 유지되긴 하지만 감정은 점점 갇히고 희생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별은 감정적 독립과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자신의 감정 회복과 미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준비할 시기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사랑일 수 있지만 감정을 억누르면서 유지하는 건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버리는 일일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리딩이 그 마음 정리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타로코코아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이 제게 주는 복채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코코아입니다. 저는 주역 타로 유효를 전문으로 하는 영적 전문가입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은 헤어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미 내 감정은 확실히 이전보다 어느 정도 메말라져 있는 것 같은데 왜 헤어짐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지, 왜 나는 확신이 없는 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4번 리딩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지금 관계의 방향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계처럼은 보일 수 있어요. 서로 책임감 있게 대하고 있고 일상도 마치 루틴처럼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감정이 진심보다는 현실 유지에 초점이 맞춰 있는 느낌이에요. 이 카드를 보면 다 지금 혼자가 있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한쪽은 관계에서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매력을 유지하며 자존심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지금 정서적 단절이 슬쩍슬쩍 비쳐요. 예전처럼 두근거리는 감정은 점점 줄고 있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기분이 들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꾸만 지금 이 관계보다 더 나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마음 안쪽에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국 이 관계를 고민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처음 이 관계는 굉장히 뜨겁게 시작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열정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사람이라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생기고 있어요. 상대가 변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뭔가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지 못한 채 쌓아두는 모습. 이 관계가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무언가가 남아있어요. 이 관계는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관계가 끝까지 가더라도 내가 아쉬움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고 있는데요. 다른 더 괜찮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내가 온전하게 이 사람한테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헤어짐을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조금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상대방의 속마음을 그렇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고민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혹은 직접적으로 내비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요. 그게 상대방의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노력 부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당신에 대한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관계, 상대방은 현재 지금 이 관계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가볍게, 즐겁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인식이 강해요. 이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향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는데 상대는 여전히 우리 잘 만나고 있는 거 아냐? 라며 진지한 대화를 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의도적인 회피라기보다는 감정 처리 방식에서 오는 간극이에요. 여러분은 좀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고 싶다거나 상대방과 같이 미래 이야기를 하며 좀 진지하게 나누고 싶지만 그것이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되게 어쩌면 유쾌하고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어쩌면 단순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끌려서 그 사람을 만났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상대방의 그런 모습에 지쳐서 혹은 좀 질려서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좀 여러모로 상대방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관계를 못 놓고 있는 여러분이 모르는 무의식을 한번 주역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원래 주역괴는 이런 경우 제가 한 괴만 뽑지만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괴가 두 개라서 두 괴를 뽑았는데요. 네, 택천괴와 풍산점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관계에서 결정적인 좋았던 시기에 대한 감정에 살짝 붙잡혀 있어요. 예전에 이 사람과 함께 느꼈었던 기쁨, 설렘, 안정감. 그게 너무 강렬해서 지금의 공허함을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한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가 언젠가는 또 좋아질 것만 같은 점진적인 기대도 남아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기에는 그 사람의 장점이 있기에 이별을 너무 무서워하는 경향 또한 있어요. 스스로 답을 알고 있음에도 회피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주역은 말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은 점진적으로 곧 다가올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타로로 계속해서 봐보자면, 결국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겉보기에는 비슷한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네, 데스카드가 또 떴죠. 그리고 이제 또 싸우는 관계 이렇게 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욕구불만에 시달리게 될 것이에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부족한 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한 채 참고 참다가, 혹은 표현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것에 결국엔 서로 부딪히거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 데스카드는 종결과 변화의 신호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거나 감정 없이 유지되는 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헤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자, 헤어진다면 분명히 힘들겠죠?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는데 제가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별은 당연히 처음에 힘이 될 거예요. 이 관계에서는 좀 한쪽이, 아까 전부터 봤을 때 좀 한쪽이 어쩌면 경제적으로 좀 우위가 있는, 혹은 나이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우위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는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허전함이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일지 상대방일지, 그 경제적이나 나이나 이런 게 여러분일지 상대방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당연히 힘들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면은 나를 주체로 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흐름이 보여요. 특히 여기 아까 떴던 데스카드에서 이번에도 데스카드가 떴는데, 그러고 나서 데스카드가 떠서 제가 한 장의 카드를 더 뽑아봤더니 컵2 카드가 떴어요. 자,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결혼 정년기 미만이라면 시간이 흘러서 현재의 상대가 성숙하게 변화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짧아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머지않아, 오히려 짧은 시간에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요. 저는 새로운 인연과의 흐름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의 공통점은 이제는 감정을 숨기지 않은 아주 강한 교감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주역 카드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 화산력 카드가 떴어요. 자, 이 화산력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 관계, 상대방과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삶에서 잠시 머무는 여정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나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지금 진짜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끝나고 진정한 여러분의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자,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에겐 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걸 바라보는 게 먼저로 보여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보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언제 헤어지느냐는 Unfinished Symphony 카드가 떴는데요. 지금은 아직 완전한 종결이나 확신이 내려지지 않는 시점이라고 뜨고 있어요.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의 안에 감정을 다 마주하고 나서야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잠시 멈추라는 뜻일 수도, 감정의 끝을 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감정은 끝나지 않은 교향곡처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관계를 끝내는 것은 지금 당장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별의 시기에는 사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당신이 진짜 마음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끝내도 괜찮습니다. 타로와 오라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아직은 당신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왔었고요. 어쩌면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마침표를 찍는데 혹은 쉼표를 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타로는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이에요. 이 점사를 보고 나서 상대방과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며 상대방에게 바뀔 여지가 있고 여러분이 기회를 정말로 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관계는 실용적인 유지 상태지만 당신은 정서적으로 지쳐가는 흐름이에요. 상대는 여전히 진지하지 않게 미래보다는 현재의 중심으로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고 당신은 혼자 미래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요. 이 관계는 기다리면 나아지기보다는 결단을 요구하는 시점에 점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헤어짐 이후 감정 회복과 더 나은 교감의 기회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잘 다뤄지는 관계인지 당신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 정리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타로 코코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점사 준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리딩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타로 코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